네, 마감일입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고 10월은 좀 다를까? 10월 증시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우리 주제가 네.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른다고 주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해법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홀딩. 홀딩하면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는 형태에서의 흐름이 되고 주가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하긴요. 사실 어쨌든 내가 내 계좌에 플러스가 나와도 팔아야 수익인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가 떠도 팔아야 마이너스인 거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지금은 바이앤홀딩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얘기죠. 바이앤홀딩이 필요하다. 네. 10월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오늘 시장 리뷰부터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양대 시장 모두 올라줬습니다. 2610, 781. 뭐 사실 숫자만 보면 더 올라가야 하긴 합니다만 최근 흐름이 좋았지 않기 때문에 이 1%의 상승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의미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네. 시장은 방향 전환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내용에서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8, 9월장이 뭐 전통적으로 약세장이기도 하고 8, 9월장 시장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10월장에서는 그러한 약세장의 흐름을 끊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모습에서의 징후를 보여줬다라고 해서 의미 있는 하루에서의 오늘장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였다라고 하기에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팔면서 끝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어쨌든 또 이게 기점이 되는 거는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실적이 좋고 나쁨의 판단이 아니고요. 네. 지난 분기 삼성전자 실적 나왔을 때 시장에서 분위기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지난번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400% 증가라는 게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네. 전년 동기,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 실적이 6천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10조 원 정도 이번 2분기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한 1,400% 됐습니다.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 분기 대비해서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걸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분기에 나왔던 헤드라인을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된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 영업이익 증가라는 게 일반적 내용의 헤드라인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그 평가치는 어떠합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2% 또는 반도체 경기 뭐 겨울인가 뭐 이런 부정적인 이슈에서의 내용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실적 나쁘지 않아요. 2021년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로 잡고 싶은 건 실적 나쁘지 않겠죠. 10조 이상의 실적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그렇죠.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지금 어쨌든 이 6만 1,000원 선 이상으로 가기에 이번 실적 발표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느냐는 사실 투자자들이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짚고 싶은 겁니다. 실적에 깊이 있게 삼성전자 주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외국인의 매매거든요. 외국인의 매매는 지금 거의 막바지 수준입니다. 거의 막바지라는 게 뭐냐면 외국인이 8월과 9월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8월에 3조, 대략 한 2조 8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9월에는 6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8월, 9월에 9조 원 정도 대략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연초부터 7월까지 매매 규모의 형태를 보게 되면 한 10조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10조가 어떠한 자금의 성격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했느냐를 판단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시장에서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흐름이 달러 N이었습니다. 달러 N이 30년 박스 145엔을 돌파하면서 금리와 환율차를 이용한 엔캐리 트레이딩이 증가하는 시점이었거든요. 이때 10조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던 겁니다. 이 10조 들어왔던 자금이 최근 8, 9월을 경유하면서 거의 10조 물량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게 된다면 오늘까지도 20일 이상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캐리 자금과 연계된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최근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10조 수준의 막바지 국면에서의 삼성전자 매도가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흐름을 보게 된다면 지금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이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의 매도가 어느 시점에서 잠잠해질까, 매수로 언제쯤 전환할까, 이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뭐 저점에서 6만 원을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형태에서 소폭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이 완전한 바닥이고 저는 10월 장에서의 주도주는 삼성전자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어쨌든 사실 외국인이 진짜 기록적인 삼성전자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다 받아갔죠. 그 개인들이 10월에는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합니다.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때 7만 원대에서 한참 횡보 국면을 보여주고 8만 원대로 움직였고요. 이 횡보 국면에서 개인이 적극적인 기존에도 매수를 계속했고 상승할 때 매도하는 형태로 개인의 그런 그 유리한 우호적인 어떤 그 현명한 투자 방법으로의 지금까지 삼성전자 대응이었거든요. 전 지금도 개인 투자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궁극으로 9월, 10월 장에서의 주가 수익률에서의 측면을 보면 삼성전자를 통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형태에서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계속 샀고 2차 전지가 오르면서 또 개인들이 이걸 팔았단 말이죠. 네. 개인들이 2차 전지 매도 잘 한 걸까요? 아니면 아니요. 아닌가요? 잘못했습니다. 왜요? 이제 방향을 찍고 전환한 시점에서의 흐름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움직임에서 특이점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특이점이요? 뭐가 이전과 있었어요? 다른 이전과 2차 전지의 움직임 중에서 이전에는 뭐 재료 가치가 일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2차 전지 업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셀사, 소재사, 그다음에 LFP 관련 배터리 사업까지 해서 전고체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네. 전체적으로 오른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앞서 잠깐 말씀하신 유럽의 중국 관세 부과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기존에 10% 관세율에서 최대 38%를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48%까지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또한 12월 내년 초에 이제 확정적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그 재료적 가치를 판단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테슬라의 LG 솔루션과 4680 배터리 양산에 대한 합의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이 그간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캐즘이죠. 캐즘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수요 약화입니다. 그러면 수요 약화됐다 증가할 걸로 우리는 다 판단하고 있죠. 두 번째로 2차 전지에 대한 약세 요인은 캐펙스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설비 투자를 통해서 현금 유동성, 캐시플로우가 좋지 않게 된 거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그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해당 회사의 캐시플로우를 보고 해당 회사의 투자 강도를 정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LG 솔루션, SDI, SK 이노베이션이 대략적으로 7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연간 단위로 설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3사 모두 영업이익이 1년에 대략 1조 초중반입니다. 1조 5천억, 1조 2천억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7조나 10조를 한 해에 투자했다는 것은 영업이익의 대략 6, 7배를 투자했다는 거.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거죠. 이 설비 투자가 2, 3년 뒤에 성과로 나타나면 굉장한 주가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의미에서 오늘 테슬라가 기존에 3사 모두 4680에 대한 설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뉴스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형태에서 오늘 주가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뭐 최근 저점에 사신 분들은 수익 실현했겠지만 저는 좀 더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대변을 해보자면 네네.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실적 안 좋을 것 모두가 아니까 그 전에 좀 정리를 해볼까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향을 한번 잡게 되면 네. 우리가 8변 주가 상승하고 4면 내린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내가 오늘 잘 팔았어요. 최고점에 오늘 팔았다라고 치더라도 보통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판 가격을 생각하거든요. 다시 살려고 한다면. 그렇죠. 다시 그 가격을 주지 않을 때는 팔면 올라간다는 이론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성을 이제 잡은 상태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금 지점에서 네. 매도 아닌 매수가 오히려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근사치로의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를 산 건 맞았는데 2차 전지를 판 거는 약간은 좀 홀딩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답변 들어봤습니다. 10월장 전반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일부 증권사들에서는 2600선 위에서는 리스크 관리하고 순환매를 이용해서 10월장을 대응해 보자. 왜냐하면 뭐 지수가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여러 가지 지금 금리 어떻게 될지 FOMC도 기다려야 되지, 대선도 기다려야 되지, 삼성전자 실적도 기다려야 되지, 확인할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증권사들도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주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내용이 하나마나한 얘기거든요. 증권사 레포트들의 레인지를 보게 되면 2,450에서 2,800입니다. 네. 뭐 저도 그 정도의 레인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2,400에서 2,900까지의 레인지 내에서 10월장 움직일 것이다. 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레인지 그러니까 박스인데 박스를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우리가 판단으로의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 이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거거든요. 레인지 자체는 뭐 넓게 잡았다 하더라도 저는 시장에서 이번 10월장을 기준으로 해서 레인지를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 삼성전자 간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네. 박스 돌파의 흐름으로 우리가 예상해서 시장을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한 투자 전략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증권사에 나온 뭐 아주 러프하게 잡은 레인지 뭐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뭐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죠. 네. 사실 2,450에서 2,850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레인지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박스권 돌파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업종과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할 것이냐 네. 이거일 것 같습니다. 과연 뭘까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죠. 정답은 이미 이전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앞으로의 시장은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거고요.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요인은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이 성공리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움직여야 되죠. 이 두 섹터가 움직일 때 지수는 박스를 돌파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관점에서의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와 반도체를 한 50%에서 60% 포트를 구성하고요. 나머지 움직이는 섹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포트 구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지난주였나 그 전주였나요? 오셔서 시장의 색깔이 바뀔 거다. 네. 경기 회복 섹터를 봐야 그렇죠. 한다라면서 얘기하셨던 게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봤어요. 그럼 이런 화학 섹터, 경기 민감 섹터 더 갈 것 같냐라고 여쭤봤을 때 대부분 뭐 뉴스는 좋다. 중국이 가고 뭐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게 숫자로 확인될 때까지는 좀 슬로우하게 가지 않을까? 특히나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이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거든요. 학습 효과이죠. 그 간에 해당 말씀하신 종목들, 석유화학 업종의 대표 종목이 세 종목, 그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했죠.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앞으로 건설이 또 움직일 겁니다. 경기 회복주, 경기 민감주를 이 방송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건설, 유통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경기가 살아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지난주 정도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긍정적인 뷰, 앞으로의 전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제 출발점에서 막 스타트 라인에 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경기 민감주가 한번 움직일 때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움직입니다. 앞서 잠깐 조선주 말씀하셨죠? 조선주가 오늘 조정 받았어요. 근데 조선주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한 판단해 주시거나 조선주는 성격 급한 사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삼성중공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올 초에 5,000원이었어요. 그리고 8,000원까지 움직였어요. 그리고 6개월 조정받았습니다. 이게 12,000원까지 또 움직였어요. 최근 3개월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는 이러한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거든요. 좀 진득하니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선주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쵸. 짧게 운용하시는 분들은 조선주 답답합니다. 못하죠. 네, 그래서 조선주 오늘 조정받았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sektor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내일이면 중국이 개장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워낙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일주일을 푹 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중국에 대한 상승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안화죠. 7위안 초반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미국의 금리차 축소로 인해서 중국에서 돈을 집행하는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현상에서의 환율 차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만큼은 중국이 대대적인 그리고 파격적인 경기 부양 의지와 자금을 투여해서 시장이 방향 전환을 한다라는 측면으로 동의하는 바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개장하고 나서 물론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30%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조정은 오히려 매수로에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형태에서의 조정이다. 가기 위한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중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의 진행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미국향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부터는 중국향 수출 기업들의 종목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경기 민감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 형태의 모습을 반응하면서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뭐 종목 여쭤보는 게 좀 민망하기는 한데 그래도 보고 계신 탑픽 종목 있을까요?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주에서 제가 열거해드렸죠. 자동차 업종 봐야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조정을 받았어요. 6월부터 조정을 받았죠. 현대차 좋고요. 저는 현대차보다는 부품주가 좀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부품주 내에서 서현 이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많이 교체하는 것이 오일이지만 보통 접촉 사고 나게 되면 범퍼나 문을 많이 교체하죠. 서현유화가 범퍼나 이 문에 있는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출고할 때 한번 납품이 되고요. 또 사고 났을 때 또 납품이 되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2019년에 200억이었는데 지금 2천억이에요. 주가 수준의 상황에서 5천원에서 최근 3만 원 갔다가 적정 수준의 상승이죠. 15,000원까지 늘었어요. 지금 14,000원 수준. 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만 원 수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의 흐름이 반응할 때 자동차 업종이 괜찮을 것이다. 그 내에서도 부품주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판단되면서 서현이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 내에서의 종목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